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국지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동탁이 패하자 낙양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장안으로 천도에 가는 장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조조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원소에게 주장하면서 부하를 이끌고 단독으로 추격에 나섭니다. 오늘은 조조가 동탁의 매국에 역습을 당하고 겨우 목숨을 건지는 과정과 의군이 와해되고 손견이 황제의 옥새를 발견하고 강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탁이 형양지방에 도착할 무렵 측근인 이유가 혹시 모를 추격병에 대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에 태수인 서행에게 형양성 밖 산속에 매복을 시키고 군사들이 추격해오면 그대로 통과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격을 받고 퇴각하면 양면에서 공격해서 퇴로를 끊어버리자고 제안합니다. 조조의 군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추격해와서 여포의 군대와 싸움을 벌이는데 철갑기병과 싸우게 되니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조조의 군사는 크게 패하여 말을 돌려 달아나는데 조조가 패잔병을 이끌고 산자락에 도착했을 때 서영의 복병이 쏟아져 나와 공격합니다. 서영은 달아나는 조조의 어깨에 정통으로 화살을 쏘아 마칩니다. 조조는 어깨에 화살을 맞은 채로 도망가다가 풀섭에 숨어있던 복병들이 조조의 말을 찔러 땅바닥에 꼬꾸라져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조조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때 뒤따르던 장수 하나가 말에 내려 달려 조조를 잡아 일으키는데 바로 조홍입니다. 조홍은 공께서 어서 말에 오르십시오.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홍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천하에 홍은 없어도 될지언정 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역시 조조는 천하의 맹장답게 훌륭한 부하가 있어서 목숨을 구하고 천하를 제패하게 됩니다. 잠시 후 하우돈과 하우연이 기병을 이끌고 달려와 하우돈이 서영을 찔러 죽이고 조조를 죽음에서 구해냅니다. 원소가 추격을 꺼리고 제후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조조는 정의감에 사로잡혀 무조건 달려들었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100여 명의 패잔병을 이끌고 한해로 돌아옵니다. 한편 여러 제후들은 군사를 이끌고 낙양에 흩어져 주둔합니다. 이때 손견의 활약이 가장 눈에 두드러집니다. 궁정에 남은 불씨를 다 끄게 하고 동탁이 파헤친 능침을 다시 메우게 합니다. 그리고 제후들을 불러 모아 선열의 묘에 정성껏 제사를 드립니다. 손견의 정성이 하늘에 전달되었는지 황제의 옥새를 발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옥새 사건이 손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천하는 천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옥새를 소유한다고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나친 욕심은 결국 몸을 망치고 재앙을 부르게 됩니다. 손견이 영체로 돌아와 있는데 군사 하나가 전강 남쪽 우물 속에서 오색 광채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손견이 군사를 불러 우물 속으로 내려가 한 부인의 시신을 건져 올립니다. 목에 비단주머니를 걸고 있는데 벗겨 열어보니 주홍빛 상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옥새로 바닥면에 명우천 기수영창이라는 전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장군 정보가 주공께서 이 보물을 얻었으니 장차 천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오래 머물 곳이 못되니 속히 강동으로 돌아가서 후일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내일 당장 병이 났다고 핑계를 대고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꼭 재앙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손견은 이 옥새를 가지고 무사히 강동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세상에 비밀이란 없습니다. 손견의 군사 중에 하나가 출세하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몰래 밤에 원소의 영체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다음날 손견은 기밀이 누설된 것도 모르고 원소에게 가서 병이 나서 장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원소가 쓴웃음을 지으면서 옥새 때문에 병이 난 것이지요 라고 비꼽니다. 그러자 손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게 됩니다. 원소는 옥새는 조정의 보물인데 마땅히 여러 제후들에게 공개하고 동탁을 죽인 다음에 조정에 돌려줘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이때 송견은 하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정말로 보물을 음닉하고 사사로이 감추었다면 칼이나 화살을 맞아 천수를 다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참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늘에 거짓 맹세를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송견은 말을 타고 영체로 돌아가 즉시 강동으로 돌아갑니다. 송견이 옥새를 숨기고 의군에서 이탈한 사건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후들이 각각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면서 의군이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제 살아서 돌아온 조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조조는 여러 제후들이 모인 가운데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역적을 토벌하기 위해 의병을 이끌고 서로 호응하였는데 이제 몸을 사리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소와 여러 제후들 대꾸할 말이 없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조조는 거사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군사를 이끌고 양주로 돌아갑니다. 공손찬도 역시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다가 현덕을 평원상으로 임명하고 자신이 지키던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군이 해체가 되면 누가 가장 열을 받게 될까요? 예, 바로 의군의 맹주인 원소입니다. 원소는 송견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원소는 편지 한 장을 써서 형주자사 유표에게 전하여 송견이 가는 길을 막고 옥새를 빼앗으라고 말합니다. 유표는 조종 황제의 가문이고 송견이 강동 땅으로 가려면 형주를 지나가야 합니다. 밀서를 읽은 유표는 즉시 괴월과 채모에게 군사 1만을 이끌고 출정해서 유표의 뒤를 추격합니다. 유표는 송견을 보자 네가 전국세를 훔쳐가지고 장차 반역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호통을 칩니다. 이에 화가 난 송견이 싸울 기세로 덤벼들자 유표는 말을 돌려 달아나는 척을 합니다. 송견이 바짝 뒤쫓아오자 양쪽 산에서 괴월과 최모의 복병이 일체히 튀어나와 송견은 포위를 당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다행히 송견의 세 장수가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송견을 구하고 가까스로 강동 땅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때 의군의 맹주였던 원소와 공손찬이 전쟁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상산조자련이 역사의 현장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원소는 한 해에 주둔하고 있는데 군량과 말먹이가 모자라 고민이 많습니다. 이때 모사봉기가 기주 땅은 전량이 풍부하니 빼앗아 버리자고 꼬드깁니다. 그러면서 몰래 공손찬에게 편지를 보내 기주를 협공하고 땅을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자고 하면 공손찬이 반드시 군사를 일으킬 거라고 말합니다. 기주목 한복은 공손찬이 쳐들어오게 되면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 주의 일을 공에게 다스려달라고 부탁할 것이니 손쉽게 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소는 군대를 이끌고 기주로 가서 공손찬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관할을 점령하고 기주 땅을 빼앗고 한복의 권한을 빼앗아 버립니다. 기주 땅이 원소의 손에 넘어가자 공손찬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됩니다. 공손찬은 땅도 얻지 못하고 원소에게 이용만 당하는 꼴이 되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에 열이 받은 공손찬은 휘하 병마를 이끌고 기주로 쳐들어갑니다. 원소와 공손찬의 군대는 반하교 다리를 두고 서로 대치합니다. 원소의 맹장 문추가 달려들어 싸우는데 공손찬은 당해내지 못하고 패하여 달아납니다. 공손찬에게 유비 삼형제가 있지만 지금 다른 지역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문추는 공손찬을 뒤쫓아 산으로 달아납니다. 공손찬은 화살이 떨어지고 말이 꼬꾸라지는 바람에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문추가 급히 달려들어 공손찬을 찌르려고 할 때 갑자기 산비탈 왼쪽에서 소년 장군이 말을 몰아 문추에게 달려듭니다. 그는 문추와 겨루어 60합을 쌓았는데도 승부를 가리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공손찬의 부하 장수들이 도착해서 문추는 말을 몰아 돌아갑니다. 공손찬이 흑언덕을 내려와 소년에게 성명을 묻습니다. 그러자 저는 상산 진정 사람으로 성은 조, 이름은 운, 자는 자룡입니다. 원소의 관할 아래 있었는데 원소가 백성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알고서 장군에게 몸을 담으려고 했는데 마침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상산 조자련이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연덕과 조운이 만나게 되고 각별한 사이가 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조는 동탁을 제거하고 한왕실을 회복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맹주로 있던 원소가 공명심과 탐욕으로 대의를 저버리고 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견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척 하면서도 내심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후들이 각각 꿍꿍이 속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동탁을 제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